오늘 영상은 연휴가 끝나서 파주로 가는데 텐션이 높지 않고 힘드니까 천천히 하자고 말하고 있어. 난 동익이의 AI 목소리야. 오늘 이게 또 파주 가는 거라서 그런지 텐션이 안 와. 천천히 하자. 안녕. 연휴 잘 보냈어. 3일이 금방 가네. 그리고 또 화요일이 돌아와서 지금 파주 가는 길. 항상 여기 난 안양사니까 파주 가는데 부천 쪽에서 항상 막히는 것 같아. 그 중동 이쪽 갈 때는 좀 막히고, 구간 지나면 진짜 오늘은 얼마 전에 부플러스가 파산 신청을 했잖아. 2월 26일인가 결국 파산 신청을 했는데, 내가 경험했던 과거의 출판 도매 업체들 혹은 오프라인 서점들 부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 오프라인 서점 부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게, 오프라인 서점은 그 매대에 책을 깔아야 되잖아. 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근데 이 재고를 자본이 넉넉하지 않은 서점들은, 대부분 서점이 그렇겠지. 서점들은 출판사로부터 팔릴지 알 수 없는 책을 전부 다 매입을 할 순 없잖아. 그러니까 우선은 책을 서점에 깔아놓고 하는데, 출판사가 서점에 책을 위탁한다. 팔린 금액만큼 정산해주는 게 그동안에 이제 출판 유통에서의 서점과 출판사 간의 관행이었어. 그걸 위탁 판매라고 하고, 만약에 오프라인 서점이 전에 현금을 주고 다 산다, 출판사한테 이제 고객들이 사기 전에, 그걸 현매라고 해. 서점 입장에서는 이 책이 팔릴 만한 책일 경우에 현매를 하는 경우가 많지. 위탁 같은 경우는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지만 좀 아리까리한 책, 그러면 현매는 항상 좋고 위탁은 나쁘냐, 출판 생태계에서. 또 그렇지만 서점 입장에서는 모든 리스크를 본인이 다 안을 필요는 없잖아. 이 책이 신생 출판사 책이 깔릴지 안 깔릴지, 그리고 신인 작가의 책이 팔릴지 안 팔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걸 다 현금을 주고 산다? 그러면 서점 입장에서도 좋은 책을 홍보할 기회가 박탈되는 거죠. 출판사 입장에서 좋은 책을 판매할 기회가 박탈되는 거니까. 위탁 판매가 나쁘다, 현매가 좋다고만 할 순 없어. 하지만 출판사 입장에서는 만약에 북플러스와 같은 도매상이나 서점에 폐업이 있게 되면 상당히 좀 출혈이 심한 거지. 물론 도매상이 이번 북플러스처럼 자산이 많아서 그 자산을 나중에 청산하고 나서 도서에 대한 채권, 그러니까 도서 대금을 다시 출판사한테도 줄 수 있겠지. 근데 그 시간 동안 돈이 잠겨 있어야 되고, 그것도 불확실한 거지. 특히 자산이 도매상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없이 빚잔치하고 다 끝날 경우가 있어. 2011년 1월에 회사에서 신년회 하고 있는데, 그때 도매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전체 마케팅 인원들이 전부 다 그 수송사 창고로 갔었던 기억이 나네. 그 이후로 여러 서점들이 폐업을 하거나 정리를 하거나 그랬거든. 기억나는 게 반디앤 루니스 기억나네. 인터파크 송인도 그렇고. 인터파크 송인에서는 나도 좀 떼인 기억이 있거든. 왜냐하면 당시에 인터파크 송인에서 다음 달에 출고된 금액 전부 다 현금, 제가 담당하고 있던 이권 출판사에서는 그런 원칙을 썼었어. 현금으로 무조건 결제를 하는 거래 업체들만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 그래서 송인 계약을 하게 됐지. 그런데 몇 개월은 좋았어. 그리고 또 인터파크에 대한 믿음도 있었어. 만약에 송인이 어려지면 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공급을 해서 살리겠지,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 인터파크도 인터파크 도서 유통업을 하고 있었고, 수직 계열화가 모든 기업들의 꿈이기도 하잖아. 그래서 송인이라는 오래된 도매업체를 인수를 했고,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결국은 부도가 700만 원이었나? 그때 못 받았던 것 같아. 근데 만약에 700만 원은 작은 수준이었고, 1000만 원 큰 출판사는 많은 금액을 떼일 수밖에 없었어. 그 나중에 되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출판사 책을 다시 저렴한 가격에 인터파크 송인에 희망하는 출판사, 그게 말이 되냐? 내가 서점의 출판사 입장에서 책을 공급을 했는데 그거를 저렴한 금액으로 다시 내가 도매업체로부터 사야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공지인 C급이 가내모사업본부에서는 도매업체와 할 때 소유권 유보 조항을 넣긴 했었거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 이 소유권이 서점에서 가지고 있지만 책의 소유권은 여전히 출판사가 가지고 있다는 게 소유보 조항의 핵심이거든. 왜냐하면 부도가 나거나 파산이 나거나 그럴 경우에 책을 빼온다고 하잖아, 도매상이나 서점에서. 그거를 서점이라는 공간 안에 서점 물류 창고에 들어가는 순간 출판사의 것이 아니게 돼. 어떤
법적으로 그렇다 그러대. 그러니까 그 소유권 유보 조항이라는 계약서를 결첨을 해서 서점에 가더라도 도서 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책은 출판사 거다 라는 계약 조항이 있어. 그리고 이런 위탁 판매 관행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하려고 노력을 해. 그때 내가 신입으로 들어갔을 때 배웠던 거는 보증보험. 이번에도 파산한 내용을 보니까 보증보험 좀 있더라고. 출판사들이 부플러스에 돈보험을 들었었던 것들이 근저당, 뭐 부동산에 아니면 가치 있는 물건에 저당을 잡는 거지. 근저당이 있고, 그리고 질권, 은행에 도매상이나 서점이 일정 금액을 안전하게 예치를 해놓고 그거를 담보로 출판사들이 책을 주는 뭐 세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나중 돼서 알게 될 거는 신용카드에도 매출 채권을 걸렸는데 서점에 통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좀 텀이 있잖아. 그 신용카드 결제 금액에 대해서 출판사가 서점에 카드사에 가압류를 건다거나 그런 방법이 있긴 하더라고. 아직까지 해보진 않았지만. 보증보험하고 질권까지는 해봤었는데 근저당하고 카드 매출 채권은 해보진 않았던 것 같아. 근데 이것도 작은 출판사는 못하지. 힘이 있는 출판사만이 할 수 있었지. 할 수 있질래마. 뭐 1인 출판사나 그렇게 거래처 가서 해달라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거라서 사실 좀 무방비 상태다 이런 생각이 있고, 뭐 더 자료를 살펴보긴 해야 되겠지만 2000 중반에 오프라인 서점에서 3000 초반으로 늘었더라고. 22년 대비 23년이. 그때 독립서점이나 이런 게 많이 늘어갔나? 아니면 수치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그런 거 한번 체크나 한번 해봐야.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 그래서 어떻게 할까? 결국 사실 좀 재정적으로 안전한 도매상과 온라인 서점과 거래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도매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도서도 다른 공상품 제조업에 비해서 유통업체에 넘기는 게 사실 마진이 공급률이 좀 높은 편이고, 일반 공상품과는 다르겠지. 아무래도 인세라는 개념도 있고 다품종 소량 생산이 있어. 그 속에서 이제 마진이 박한 거지. 형 상황에서 좀 재정적으로 안전한 곳은 교보, 예스, 알라딘, 웅진, 북센 정도가 좀 안전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 그래서 신규 출판사들은 굳이 봉수도 많이 들고 사실 채권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돈 받기 전에 너무 서점에 재고들이 많이 나가 있으면 다시 찍어야 되잖아. 그런 거 관리하는 것도 힘든. 감안해서 출판을 좀 하면 좋겠어. 그리고 요즘 뭐 크라우드 펀딩이나 책 팔기 전에 제작비 회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채널들이 많기 때문에 뭐 텀블벅, 와디즈 하고 있잖아. 그걸 통해서 제작비를 미리 받고 할 수 있는 것들이면 좋을 것 같고, 오프라인 서점의 그런 유통구조 도매상이기 때문에 이걸 결제라는 무기를 가지고 온라인 서점이 많이 성장을 했었지. 그런데 사실 책이 출고되고 돈을 받기까지 뭐 짧게는 15일, 길게는 45일간의 텀이 있단 말이지. 그 사이에 유통 채널이나 도매 업체들이 무너질 수도 있잖아. 그거는 이제 출판사들이 그 부분을 어떻게 안전하게 봐야 될지는 길게 봐야 되는 문제지. 사실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닐 것 같고 출판사의 파워에 따라서 다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는 나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야. 같이 고민해보자.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